돈 몇 푼 때문에 귀찮게 하지 마세요. 대한그룹 박성민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건 다름 아닌 자신의 친아버지였어요. 하지만 그는 해외 출장이 더 중요하다며 등을 돌렸죠. 그 순간 한 대학생이 나타났습니다. 김민주는 자신의 전 재산 5만 원 중 4만 8천 원을 털어 낯선 할아버지의 치료비를 냈어요. 며칠 후 그 할아버지의 놀라운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냉혈한 아들에게는 어떤 응징이, 선량한 청년에게는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주는 새벽 4시 반에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죠.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23살 대학생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국경제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지만 또래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남은 빵 한 조각으로 아침을 대신했어요. 그래도 배가 고픈 건 아니야. 민주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새벽 5시 대학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점장이 이미 와서 문을 열고 있었어요. 민준아, 왔구나.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손님들 많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요즘 너 좀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점장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일찍 오겠습니다. 일찍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시에 와야 하는 거지. 알바생이 몇 명인 줄 알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점검하고 원두를 갈기 시작했어요. 출근길 직장인들이 몰려오는 시간대였죠.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민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계산을 하고 테이블을 치우는 일이 반복됐어요. 여기 아이스 라떼 하나 추가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손님들의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계속 일했어요. 민준아, 테이블 좀 치워봐. 손님들 앉을 자리가 없잖아. 네, 바로 하겠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러시아어가 끝났어요. 민주는 앞치마를 벗으며 점장에게 말했습니다. 점장님,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내일도 정시에 와야 해. 네, 꼭 그러겠습니다. 민주는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한국경제대학교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죠. 지하철 안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선체로 졸음을 참기가 쉽지 않았어요. 청량리역입니다. 안내방송에 깨어난 민주는 급히 내렸습니다. 강의실까지 뛰어가야 했어요. 늦었다, 늦었어. 숨을 헐떡이며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수가 이미 수업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김민준 학생, 지각이네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민주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옆자리 친구 태호가 속삭였습니다. 야, 민준아. 너 요즘 맨날 늦는다? 미안, 아르바이트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중요해? 수업도 제대로 못 듣잖아.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호는 부모님이 용돈을 넉넉히 주는 형편이었죠. 강의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피곤함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교수의 질문에 손을 든 학생들이 있었지만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모여들었어요. 민준아, 같이 밥 먹자. 미안, 도서관에서 과제해야 해. 맨날 바쁘기만 하네. 언제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샌드위치 하나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메뉴였죠. 오후 수업을 마치고 과외 장소로 이동했어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 지훈아. 오늘은 뭐부터 할까?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2차 방정식 모르겠어요. 그럼 천천히 설명해 줄게. 어려운 게 아니야. 민주는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이 과외비가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와, 이제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정말 잘해주세요. 그럼 다행이다. 집에서도 복습 꼭 해야 해. 과외가 끝난 후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민준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훈이가 성적이 많이 올랐네요. 아, 네. 지훈이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그런데 말씀인데 다음 주에 몇 번 수업 조정이 가능할까요?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수업료가 줄어들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텐데요. 어떤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잔액 5만 원. 월세 30만 원을 내면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원룸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밀린 과제를 해야 했지만 머리가 돌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부모님께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곧 어머니의 답장이 왔어요.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 먹니? 몸이 제일 중요해.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과제를 마쳤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민주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조금이라도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날 오후 민주는 과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대학로 근처 인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저기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네. 누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휴대폰을 꺼내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민주는 주저하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노인은 인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호흡도 가쁘고 불규칙했어요. 아,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민주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네, 위치가 어디신가요? 대학로 근처 대한극장 앞 인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줬어요. 할아버지, 구급차 금방 와요. 조금만 참으세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노인의 손을 잡아줬어요. 주변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청년이 가족인가 봐. 아닌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요즘 저런 사람 드물지.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노인의 상태가 더 중요했죠. 할아버지, 아픈 곳이 또 있으세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어지럽기도 하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 들리죠? 곧 도착할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하자 민주는 구급대원들을 안내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고 호흡이 불안정해요. 의식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보호자시죠? 민주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노인을 혼자 둘 수는 없었죠. 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 가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젊은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 씨, 제 이름은 박영호입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픈 기색이었지만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박영호 할아버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노인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죠. 민준 씨,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요즘 보기 드문 일이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박영호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민준도 따라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민준은 순간 당황했어요. 사실은 길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거든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가족분께 연락을 해야겠네요. 네, 할아버지께서 아드님 연락처를 알려주실 거예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같아요. 그럼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하지만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응급치료비를 먼저 결제해 주셔야 해요. 얼마나 나왔나요? 48,000원입니다. 민주는 지갑을 열어봤어요. 5만 원이 전부였죠. 과외비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결제 가능하신가요? 민주는 망설였어요. 이 돈이 이번 주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박영호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네, 결제하겠습니다. 카드를 내밀며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앞으로 며칠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죠. 결제가 끝나고 지갑을 확인하니 1,000원짜리 지폐 4장만 남았습니다. 집까지 가는 교통비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준 씨,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호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덕분에 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네요. 민주는 의자에 앉아 안도했어요.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죠. 할아버지, 아드님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박영호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아들 말이군요.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민주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민주는 박영호 할아버지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영호 할아버지의 아드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목소리에서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민주는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길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쓰러졌다고요? 네, 지금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아, 정말.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 이런 일이.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있는데 출장 걱정을 하다니요. 할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빨리 오실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이 안 돼요.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그럼 언제쯤 오실 수 있으신지요? 아들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하세요. 저는 바빠요. 저기요, 할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는데요. 돈이 문제면 나중에 처리하겠어요. 지금은 정말 통화가 어려워요. 잠깐만요, 아저씨.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어이없어 했죠. 박영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과 통화했나요? 네, 연락은 됐는데요. 민주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상처받을까 봐서였죠. 언제 온다고 하던가요? 출장 중이라고 하시네요. 박영우 할아버지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놀란 기색은 없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들은 바쁜 사람이거든요. 할아버지, 그래도 아드님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주는 거짓말로라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가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며칠 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건가요? 네, 이틀 정도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영우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정확한 금액은 원무과에서 안내해 드릴 텐데 하루에 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민주는 계산해 봤어요. 이틀이면 20만 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죠. 의사가 나간 후 박영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게요. 하지만 젊은 사람이 할 일이 많을 텐데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를 혼자 둘 수는 없었죠. 괜찮습니다. 제가 있을게요. 밤이 깊어갔지만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병실 의자에서 밤을 보냈어요. 새벽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니시면 장기간 체류가 어려울 수 있어요. 민주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할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는 상황이라서요. 가족분께 연락은 해보셨나요? 네, 했는데 바로 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괜찮지만 너무 오래는 어려우실 거예요. 아침이 되자 민주는 카페 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점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왜? 할아버지 한 분을 병원에 모시고 와서요. 할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민주는 설명하기 복잡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야, 김민준. 아르바이트가 장난이야? 대타도 구하기 어려운데.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은 꼭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오늘 당장 와야지. 점장님, 지금 상황이 뭐가 중요해? 일이 우선이지. 민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점장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죠. 김민준, 너 진짜 성의 없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둬. 점장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내일 안 나오면 해고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박영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 있나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 때문에 곤란한 거 아닌가요? 저 때문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잃으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텐데요. 과외 학부모에게도 연락을 해야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왜요?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은 꼭 가겠습니다. 민준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아이 공부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약속은 지키셔야죠. 전화를 끊고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루 만에 모든 일정이 엉망이 됐죠. 그런데 박영우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시는군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자기 일을 제쳐두고 저를 돌봐주시는데 박영우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주는 박영우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직 아들은 연락조차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지만 박성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계속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카페 점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민준, 내일도 안 나오면 정말 해고다. 민주는 휴대폰을 쥔 채 고민에 빠졌어요. 박영우 할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었지만 일자리도 중요했죠. 민준 씨,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네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제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요? 박영우 할아버지는 예리하게 눈치챘어요. 민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못 나가고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제가 큰 패를 끼쳤네요. 패라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민주는 박영우 할아버지에게 다시 아들에게 전화해 보자고 했어요. 할아버지, 아드님께 다시 연락해 볼까요? 그럴까요? 이번에는 올 수도 있겠네요. 민준이 박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성민 회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할아버지 간병하고 있는 김민준입니다. 박성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 그 사람이군. 뭔 일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한번 오셔서 뵈었으면 해서요. 지금 중국에서 계약 체결하느라 바빠요. 나중에 처리하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박성민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돈 몇 푼 때문에 귀찮게 하지 마세요. 민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돈 문제라니까요. 병원비 정도야 어떻게든 되겠죠. 돈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지내세요. 굳이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아저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뭔 말이냐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거기 있으면 회사는 어떻게 돼요? 회사보다 가족이 더 소중한 거 아닌가요? 박성민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족이 소중하다고요? 아버지는 제게 짐일 뿐이에요. 민주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그래도 친아버지이신데요. 친아버지든 뭐든 지금 제게는 사업이 더 중요해요.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알아서 처리하라니요?
병원비든 뭐든 나중에 다 드릴 테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요.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드님,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아, 시끄러워요.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피우다니.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든 채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박영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죠. 바쁘다고 하시네요. 역시 그렇군요. 제가 아들에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박영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준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들이 정말 뭐라고 했나요? 민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돈 문제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박영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민준 씨. 오히려 당신 같은 분을 만난 게 더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민준의 마음이 찡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입원 수속을 해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원무과로 향했어요. 입원비 선결제 금액은 20만 원이었죠.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민주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부족했죠. 혹시 분할 결제가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정책상 어려워요. 민주는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었죠. 그때 박영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민준 씨, 여기 계셨군요. 할아버지, 병실에서 쉬고 계셔야죠. 제가 직접 처리하겠어요. 박영우 할아버지는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죠. 이걸로 부족하면 아들에게 다시 연락해 보겠어요. 민주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외면한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직접 해결하려 하시다니요. 할아버지, 제가 처리할게요. 민준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할아버지를 도우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진 돈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주는 박영우 할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들의 무심함이 더욱 원망스러웠죠. 사흘째 되는 날 민준의 생활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점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민준, 정말 안 나올 거야? 점장님, 죄송합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해고야, 해고. 이렇게 무책임한 알바생은 처음 봐. 점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긴 뭘 봐줘.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해했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갑자기 안 나오면 어떻게 해? 민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점장의 말도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 며칠 일한 것도 없는데 무슨 월급? 이번 주 일한 만큼만이라도요. 그것도 생각해 볼게. 근데 기대는 하지 마. 전화가 끊어지고 민주는 절망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운 수입이 사라진 거였죠. 과외 학부모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선생님, 어떻게 된 건가요? 지훈이가 며칠째 수업을 못 받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급한 일이라고 해도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민준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을 믿고 맡긴 건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도 다른 선생님을 알아봐야겠어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업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미 신뢰가 깨졌는데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안하지만 이미 다른 선생님과 연락해 봤어요.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민주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과외비 60만 원도 날아간 거였죠. 박영우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인가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쟤 때문에 일에 차질이 생긴 거죠? 민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할아버지가 자책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진짜 괜찮아요, 할아버지. 민준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제 복이에요. 박영우 할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전화해 보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얘기해 보겠어요. 민준이 번호를 눌러줬습니다. 성민아, 아빠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박성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빠가 병원에 있는데 한번 와볼 생각 없니? 아버지, 지금 상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들아, 아빠가 아픈데도 일이 더 중요하니?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몇십억짜리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박영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감정으로 사업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라고? 박성민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병원에서 알아서 하세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민아, 너는 정말.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돈 몇 푼 때문에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영우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돈 몇 푼이라고 했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내가 너한테 돈 몇 푼짜리냐? 박성민은 당황한 듯 말을 바꿨어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아빠가 돈 몇 푼짜리 존재라는 뜻 아니냐?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너는 정말 실망스럽다. 박영우 할아버지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주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 씨, 미안해요.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교육을 잘못했나 봐요. 박영우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돈 몇 푼이라고 하네요. 자기 아버지를. 민주는 박영우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민주는 병실 의자에서 잠을 청했어요. 등이 아프고 목도 뻣뻣했지만 견뎌냈죠. 새벽에 배가 고파서 잠이 깼습니다. 어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거든요. 지갑을 열어보니 4천 원만 남아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었죠. 이것도 사치구나.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박영우 할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었죠.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가족이 아니시면 계속 여기 계시기 어려워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민주는 난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었죠. 박영우 할아버지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간호사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민주는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준 거였거든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민준 씨. 박영우 할아버지는 사흘 만에 퇴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가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민준 씨 덕분이에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어요. 박영우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시간 있으면 제 집에 잠깐 들러요. 괜찮으세요? 집에서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주는 박영우 할아버지를 모시고 택시를 탔어요. 강남구 쪽으로 향했죠. 기사님, 대치동 음마 아파트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안에서 박영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네, 할아버지.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사치를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보기에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민주는 궁금해졌어요.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걸까요? 음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연립주택처럼 보였어요.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세요? 네, 들어가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주는 놀랐어요. 겉보기와 달리 내부는 고급스러웠죠. 할아버지, 여기가 정말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럼요. 놀랐나요?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걸려 있었죠. 할아버지, 혹시 박영우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앉아요.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뭔가 중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았죠. 저는 대한그룹 박성민 회장의 아버지입니다. 민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대한그룹이요? 네,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죠. 그럼 할아버지께서는 회장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민주는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가 재벌가 어른이었다니요. 그런데 왜 평범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다녀요.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어서. 박영우 할아버지는 차를 따라주며 계속 말했어요. 부자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죠. 아, 그런 뜻이셨군요. 그런데 민준 씨는 달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심으로 도와주셨죠. 민주는 당황스러웠어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죠. 할아버지, 그럼 병원비는 문제 없는 거였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민준 씨가 자기 돈으로 치료비를 내준 걸 알고 있어요. 아, 그건 젊은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모르는 노인을 도와줬어요. 박영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게는 돈이 많지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준 사람은 민준 씨가 유일해요. 민주는 부끄러웠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과분한 칭찬을 받는 기분이었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제 아들도 못한 일을 민준 씨가 해주셨어요. 박영우 할아버지는 서재로 민준을 안내했어요. 책장 가득 책이 꽂혀 있었죠. 민준 씨, 대학에서 뭘 공부하고 있나요? 경영학과입니다. 그럼 졸업하면 뭘 하고 싶어요?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부모님께 효도드리고 싶고요. 박영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민주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잃어서 걱정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박영우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이분은 제 변호사예요. 내일 연락해 보세요. 변호사요? 왜요? 민준 씨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민준 씨 같은 분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거든요. 민주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준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박영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저는 돈은 많지만 외로웠어요. 아들은 저를 돈 몇 푼짜리로 여기고, 할아버지. 그런데 민준 씨를 만나서 희망을 봤어요.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박영우 할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 씨, 제가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게는 아들보다 민준 씨가 더 소중해요. 민준은 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겨우 며칠 알고 지낸 사이인데요. 진심이세요? 진심이에요. 민준 씨 같은 사람이 성공해야 세상이 좋아져요. 박영우 할아버지는 변호사 명함을 민준 손에 쥐어줬어요. 내일 꼭 연락해 보세요. 약속이에요. 민준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잃었지만 이상한 희망이 생겼죠. 박영우 할아버지는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대한그룹 회의실에서 열리는 자리였어요.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해야 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박성민 회장님은 아드님이신데, 박영우 할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아들이기 전에 사람이어야 해요.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 창립자의 기자회견이라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그룹 박성민 회장의 아버지 박영우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평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분이었거든요. 며칠 전에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갑작스럽게 쓰러졌는데 한 대학생이 저를 도와줬어요. 대학생이요? 네, 김민준이라는 청년이에요. 박영우 할아버지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학생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제 치료비를 냈어요. 기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전 재산이라고 하시면 5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중 4만 8천 원을 치료비로 냈어요. 대단한 일이네요. 그런데 정작 제 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아드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박영우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녹음을 틀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귀찮게 하지 마세요. 박성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게 정말 아드님 목소리인가요? 네, 제 아들 박성민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친아버지에게 저런 말을? 박영우 할아버지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저를 돈 몇 푼짜리로 여기는 아들보다 진심으로 도와준 남의 아이가 더 소중해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김민준 학생에게 장학금과 함께 대한그룹 인턴십을 제공하겠어요. 장학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학 졸업까지 전액 지원하고 생활비도 매월 지급할 예정이에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파격적인 지원이었거든요. 그리고 해외 연수 기회도 주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원이네요. 좋은 마음을 가진 청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아드님인 박성민 회장님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영우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살아가겠죠. 경영권 승계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하지만 박영우 할아버지의 의중은 분명했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이 컸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뉴스에서 즉시 보도됐어요. 대한그룹 창립자, 친아들 대신 남의 아이 후원한다. 돈 몇 푼 발언, 재벌 2세 도덕성 논란.
박성민은 해외 출장지에서 뉴스를 봤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국내 여론이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다는 거야? 아버지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박성민은 컴퓨터로 뉴스 댓글을 확인했어요. 재벌이면 뭐해, 자식도 이 모양인데. 친아버지한테 돈 몇 푼이라니 정말 최악이다. 저런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라니. 댓글들은 모두 박성민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아, 이거 완전 망했네. 박성민은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무슨 일이야? 박영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지, 기자회견은 뭐예요? 갑자기 왜 그런 걸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아버지,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래, 그럼 이제 알겠구나. 뭘 안다는 거예요? 박영우 할아버지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겠다.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녹음도 다 있어. 박성민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발언이 녹음됐다는 걸 몰랐거든요. 아버지, 제가 사과드릴게요.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박영우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성민아. 전화가 끊어지고 박성민은 절망했어요. 회사 주가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한편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김민준 학생이시죠? 네, 맞습니다. 박영우 회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장학금, 생활비, 인턴십, 해외 연수까지 모든 게 준비됐어요. 민주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인가요? 물론이죠. 박영우 회장님의 특별한 배려예요. 저는 뭘 해야 하나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시면 돼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려운 시기가 끝나는 것 같았죠. 몇 년이 흘러 민주는 대한그룹에 정식 입사했습니다. 인턴십을 거쳐 경영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김대리 수고하셨어요. 네, 부장님. 내일 회의 자료는 준비해 놓겠습니다. 민주는 이제 당당한 직장인이 됐어요. 박영우 할아버지의 도움 덕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박영우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민주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네, 할아버지께서요? 어젯밤에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장례식은 언제인가요? 모레 오전입니다. 그런데 민준 씨께 드릴 게 있어요. 저에게요? 네, 회장님께서 편지를 남기셨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를 받아든 민준이었어요. 박영우 할아버지의 친필 편지였죠.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민준은 울컥했어요.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은 존재였어. 진심으로 날 걱정해준 사람이었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렴. 겸손함을 잃지 말고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안에는 박영우 할아버지가 늘 끼고 다니던 반지가 들어 있었죠. 이 반지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야. 이제 내가 가져라. 민주는 반지를 끼워봤어요. 딱 맞는 크기였죠. 변호사님, 이걸 제가 받아도 되나요? 회장님의 유언이에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감사합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정계 인사들과 재계 관계자들이 줄을 이었죠. 하지만 박성민은 마지막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왜 안 왔지? 해외에 있다던데. 그래도 아버지 장례식인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박성민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민주는 상주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민준을 불렀어요. 민준 씨,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뭔가요? 회장님께서 사회공헌재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재단이요? 네, 민준 씨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요. 민준은 박영호 할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해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럼 준비해 보겠어요. 몇 달 후 박영호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민준이 이사장을 맡았어요. 장학금 수여식 날 민준은 무대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호 장학재단 이사장 김민준입니다. 청중석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네.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르바이트와 과외로 생활비를 벌며 공부했죠.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박영호 회장님이셨어요.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신 분이죠. 와,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라고. 민주는 할아버지의 반지를 만지며 말했어요. 여러분도 성공하시면 후배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할아버지의 뜻이에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이사장님, 진짜 감사해요. 덕분에 공부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제게 더 큰 보람이에요. 행사가 끝난 후 민주는 박영호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어요. 할아버지, 잘 보셨죠? 오늘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말씀대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민주는 꽃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겸손함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모셔왔어요. 이제 편안하게 지내세요. 민준의 부모님은 서울로 이사와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묘소를 떠나며 민주는 뒤돌아봤어요. 석양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죠. 회사로 돌아온 민주는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지방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이었죠. 김대리, 새 프로그램 기획서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박영호 회장님도 흐뭇해하실 것 같네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할아버지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준을 부모님이 반겼어요. 아들, 오늘도 수고했구나. 어머니가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셨어요. 엄마 고마워요. 맛있겠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일 하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뿌듯해 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내가 착해서 복을 받은 거지. 민주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박영호 할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죠. 며칠 후 뉴스에서 박성민 관련 소식이 나왔어요. 박성민 전 대한그룹 회장, 경영권 완전 상실. 이사회 결정으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민주는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박성민은 지금 해외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재벌 2세가 아니었죠. 반면 민주는 박영호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성장했어요. 재단 사무실에서 새로운 장학생 면접을 보는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2학년 이수진입니다. 한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네, 앉으세요. 지원 동기가 궁금해요. 저도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청소 일을 하시는데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학비 때문에 휴학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장학재단 소식을 들었어요. 민주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수진 씨, 열심히 공부할 자신 있나요? 네, 꼭 성공해서 후배들도 도울 거예요. 좋은 마음이네요. 합격입니다.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면접이 끝난 후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질녘의 서울 하늘이 아름다웠죠. 박영우 할아버지와 처음 만난 그 길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죠. 할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민주는 혼잣말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그때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할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느낌이었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도울게요. 민준의 다짐은 계속될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향하는 길, 민주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예전에 자주 사던 삼각김밥을 봤죠. 이제는 안 사 먹어도 되지만 민주는 그래도 하나 사서 나왔어요.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들 왔구나. 빨리 씻고 밥 먹자. 네, 엄마. 식탁에 앉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민준아, 내일 장학재단에서 또 행사 있다며? 네, 아버지. 새로 선발된 장학생들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은 학생들을 돕고 있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착한 마음씨는 어려서부터 그랬지. 민주는 부모님의 사랑도 새삼 고마웠어요. 밤이 깊어 혼자 방에 있을 때 민주는 박영우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민준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어요.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렴. 민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할아버지, 내일도 열심히 살겠어요. 민주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박영우 할아버지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더 큰 의미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작은 선행이 만든 기적이었죠. 그렇게 민준의 하루가 마무리됐고 내일 또 새로운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했어요.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 그것이 민준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